이제 중국과 인도이고 이 둘의 갈등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월드오미터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약 14.4억 인구의 인구수 1위 국가고요. 인도는 인구수 13.8억 정도 수준의 인구수 2위 국가라는 점, 이 둘의 갈등이 왜 뭐가 됐든지 간에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지 너무 자명하게 잘 보여주는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년 6월 15일의 밤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드린 곳이고요. 이 소식을 처음 접한 대부분의 사람은 양 국가의 군인들이 조금 거칠게 다퉜나 보다, 술 먹었나? 좀 주먹질을 좀 했나? 수준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정도로 총격이 아니라 난투극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처음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간단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제목만 보고는. 이 난투극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화면상으로 표시된 곳이고, 지역은 인도 서북부죠. 이쪽 서북부에 있는 잠무, 카슈미르즈, 라다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산악 지형이라고, 계곡이라고 보시면 편한 위치이고, 이곳에서 벌어진 저는 단순 난투 정도인 줄 알았던 사건은 알고 보니까 6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것이었고요. 중국과 인도 병사 600여 명이 잔인하리만치 많은 못을 박아넣은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양측 모두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공식 발표로 인도 육군은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고요. 중국 측도 4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도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행이긴 하지만 군인들인데 어떻게 총격 사건은 또 아니었으며, 총이 존재한 것도 아닌데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일 듯이 600명이나 싸운 것일까? 거기서 뭔가의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에서, 이 잠무 카슈미르주 라다크 지역에서 벌써 100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정된 갈등은 아니긴 한데 중국과 인도의 갈등을 워낙 잘 보여주게 된 거죠. 자, 본래 티벳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었고요. 1912년 청나라가 망하면서 영국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왜 영국이냐면 당시 1912년에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즉 지금의 인도의 국경을 영국이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중국, 영국, 인도를 포함한 영국이죠. 그리고 티벳이 자신들 사이에 있는 이 국경을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티벳은 이 맥마운 라인이라고 불리는, 제가 화면상에 노랗게 선을 그은 곳에 국경선을 이제 확정을 셋이서 하는 듯 했는데,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은 중국 속국이니까 티벳이 여기 참여해서 결정할 권리가 어딨냐, 우린 반대다, 야 너희들끼리 정해,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반대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확고하게 야 우리 다 정해서 땅땅땅 하지 못한 채로 애매하게 결정난 듯한 국경선인 채로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을 해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완충하고 있던 티베트도 중국 쪽으로 아예 흡수가 돼버린 상황인 거고, 그러자 이때 중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예전에 국경선을 우리가 인정한 적이 없고 인도는 영국이 정해준 국경선을 그냥 인지하고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갈등의 씨앗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국경선 확고하게 정한 적 있냐? 가 되는 거죠. 양측이 똑같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국경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59년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중국 남쪽의 요 위치에서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독립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14세가 인도로 망명을 하면서 그를 보호하는 인도와 잡아가려는 중국 사이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애매했던 국경선을 두고 말이죠. 결국 1962년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 중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하지만 당시 압도적이던 중국이 승리를 했고, 이후 인도는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 결과적으로는 핵보유국이 돼버리게 됩니다. 결국 중국이 인도를 군사력으로, 다른 군사력으로 압도를 하더라도 인도는 핵을 통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묘한 긴장 상태로 이 상황이 유지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면전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 두 국가는 애매하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완전히 확정하지는 못하고, 지금 지도상으로도 보시면 재밌는 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인도에 접점되어 있는 부분 중에 라다크 지역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이 선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경선이 아니라 그냥 실질 통제선 정도로 두 국가 사이를 나누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경이 확실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두 국가를 나누는 곳이 애매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결정나지가 못한 채로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서 계속 작게 중국과 인도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충돌이 있어 왔던 거예요. 여기가 니네 땅이냐? 아니야, 니네 땅 아닌데 우리 땅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는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엄청난 갈등 속에서 벌써 몇 차례나 소규모 다툼과 난투극이 있어 왔었고요. 실제로 1975년에는 이미 이런 난투극을 통한 사망 사례가 나왔었고, 그 뒤로 이제 40여 년 만에 2020년에 또 사망 사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문제로, 전쟁으로 비화가 될까봐 두 국가가 1996년에는 국경지대에서는 총기와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서 두 국가의 국경지대에는 총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들이 총을 쏘고 막 이렇게 해서 큰일이 되지 않게 막은 거죠, 서로 두 국가가. 그래서 2020년 6월 15일에 벌어진 총기 없는 난투극 자체가 두 국가의 지난 갈등의 골과 사건 사고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봤더니 저도 아니 군인들이 난투극을 사람을 죽일 만큼 하는데 총은 또 안 갖고 있었어? 뭐 이런 부분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국가의 2020년 6월 15일 밤 난투극이 쉽게 매듭지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국경지대에 부대 배치를 계속해서 증강을 하고 있고요. 인도는 중국과 맺은 여러 가지 사업 계약을 파기하거나 러시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사들이는 등 긴장감을 계속 높이는 행동을 두 국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